안녕하십니까. 스토리텔링 손해평가사 박재용입니다. 자, 오늘은 2025년도 VIP 문제풀이 2차 1과목 11강, 그래서 2024년도 교재로 가지고는 종강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고요. 페이지는 227페이지부터 293페이지, 현재 남아있는 것이 계약관리, 가축, 기타 관련 용어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도 개정된 업무 방법서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3월 28일 날 확정이 되지 않을까 해서 모든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는 개정된 업무 방법서로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27페이지 3번 문제. 사과 품목은 가입한 해의 나무 수령이 재배 방식별로 몇 년 미만이면 인수 제한되는가 나와있죠. 밀식 재배, 반밀식, 일반 재배. 그래서 3년이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1000밀밀이다. 그죠? 영화를 상상하면서 1000밀밀 세자니까 3년. 반사, 그 다음에 1, 5 이렇게 해서 1000밀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 중심으로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포도 상품의 인수 제한 목적물에 대한 설명이다. 지금 인수 제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톡방 운영할 때도 인수 제한에 대해서는 통암기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것이 15점으로 출제하기가 아주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왔죠. 포도는 역병, 궤양병도 중요하다. 전체 나무의 20% 이상이죠. 20% 이상이 고사하였거나 정상적인 결실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수원이다. 다만 고사한 나무 전체의 20% 미만이더라도 고사된 나무를 제거하지 않거나 방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수 제한에 해당됩니다. 이거는 기출이 되었죠. 숫자가 나오는 것은 웬만하면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가림 폭은 2.3m 플러스 마이너스 15%. 그 다음에 동고는 요거죠. 요것이 동고입니다. 요것이 우리가 비닐하우스의 이 동고입니다. 동고는 3m 플러스 마이너스 5%. 요거는 또다시 출제가 될 수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228페이지에서는 5번 문제. 가입한 해외 나무 수령이 다음 기준 미만인 경우 인수 제한. 몇 년 미만일 때 인수 제한이다 하는 건 중요하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군생활을 보통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군생활에 지금 3년으로 복무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군생활 3년 하면서 가장 힘든 게 포복이더라. 그래서 포복은 참아라. 참오. 그래서 포도, 복숭아, 참다래, 오디. 요렇게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년은 사대감 유무, 대추, 감귤, 유자, 무화과 이렇게 해서 4년 미만일 때 인수 제한. 5년일 때는 오밤매, 밤과 매실, 6자두, 7차, 8호두 이렇게 해서 스토리로 암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복숭아는 포복 참호니까 3년 미만이겠죠. 3년. 그렇게 딱 적어 놓고 보면 아주 좋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두, 육자죠. 육자. 밤은 오밤매, 그래서 5년. 호두, 8호, 8년이죠. 대추, 사대감 유무, 4년. 오미자, 참오 할 때 3년. 근데 여기서 3년 이상 가수원 또는 삭발이 하는 가수원 중 몇 년 이상의 가수원. 오미자. 오미자는 좀 다르죠. 오미자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삭불 3년차 이상. 그 다음에 식묘 4년차 이상 가수원은 인수 제한입니다. 오미자가 특별하고 오디가 4년이죠. 오디는 3년. 3년 미만. 기준 수령이 4년 미만인 수학연도 기준은 4년이고 가입연도는 3년. 그래서 포복 참오는 3년이다. 그리고 수학연도 기준 수령은 4년 미만이다. 이렇게 착오를 일으킬 수 있겠죠.
복분자는 1년 이하 또는 11년 이상인 포기로만 구성된 가수원. 이렇게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출제 경향을 분석해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게 아주 유력하다 하는 부분에서 잘 알고 있는지, 그래서 과수 품목별 보험 가입이 가능한 주수의 합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출제가 유력합니다. 그래서 사과, 밀식 재배는 3년이죠. 천밀밀. 그래서 요거는 아니다. 그 다음 배는 배 3에 묻혀. 배 3에 묻혀. 노래가 있죠. 배 3에 묻혀. 3년 오케이. 그 다음에 단감은 단5. 단5니까 5년이니까 이것도 안 되죠. 떫은 감. 떫은 감은 오케이. 감은 5년이니까 5년. 단5. 단감 떫은 감은 5년이죠. 감귤은 4대감 유무에서 4년 이상이니까 요거 되는 거죠. 그래서 250주, 260주, 195주. 요렇게 알아맞히는 문제가 아마 출제가 5점으로 유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가축재보험의 정부 지원 범위니까 농업인 또는 법인의 한도는 5천만 한도다. 중요하죠. 말은 마리당 가입금액 4천만 한도 내에서는 보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그 이후에는 35%죠. 35%는 70%까지 해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총 4천만원 초과되는 것은 35% 지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육하는 가축 및 축사를 전부 보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죠? 개별 가입이 가능한 축종은 비싼 것. 비싼 것은 개별이 가능하겠죠. 비싼 축종. 그죠? 종모와 말이더라 하는 부분에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268페이지. 자, 소부분. 이번에 2025년도에 추가가 되었죠. 금안서 및 진단서 발급 비용도 추가로 요청해서 이번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2025년도부터는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한우와 종모에도 처리가 된다 하는 부분을 알아두시고, 요거는 시험의 단골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소위 보상하는 사고 중 긴급 도축. 긴급할 때는 이런 고깃값을 건질 수가 있죠. 고깃값을. 그래서 부상일 때, 난산일 때 산종마비, 급성고정적, 젖소의 유량 감소. 그래서 부마산, 암기팁은 부산과 마산 왔다 갔다 하면서 급하게 기름을 넣는다. 부마산 왔다 갔다 하면서 급하게 기름 넣는다. 그래서 부상, 부마, 산욕마비, 부마, 산, 난산, 급성고정증, 유량 감소. 이렇게 해서 암기팁은 부마산 급유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암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271페이지 보겠습니다. 271페이지는 두 문제. 요 부분 가로등기 나올 수 있죠. 소의 사진은 기표입니다. 기표. 뭐 이표라고 해도 상관없겠죠. 이표. 귀에다가 표식을 붙이죠. 왜냐하면 무게를 잴 때 귀에 있는 이표를 가지고 언제 출생했는지가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금안시 해부 사진을 첨부합니다. 진단서 등은 상단에 연도별 1년 번호 표기를 하고 법정 서식을 사용합니다. 7일 이내. 그리고 50% 상당을 가지급금으로 먼저 줍니다. 예, 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가축재보험의 약간의 소부분, 요거는 그 사실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죠. 1개월 이내. 그 다음 전체를 다 가입해야 되는데 1년 이내 출하 예정인 경우 축종별 성별 구분하지 않고 가입 시에는 소 1억 현황의 70%, 축종별 성별 구분해서 보험 가입 시에는 소 1억 현황의 80% 이상이 포괄 가입으로 간주한다. 중요합니다. 한 번은 나올 수 있다 하기 때문에 문제에서 출제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들어갈 말 자돈, 비육기간, 종모돈, 후보돈 해서 괄호넣기도 체크해 놓고 공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유랑검정 젖소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게 한번 나왔죠? 기출이 나왔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농가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 직전 월에 305일입니다. 305일. 365일 중에서 이 말을 건자죠. 젖이 마르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젖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60일로 봅니다. 그래서 365일에서 60일 뺀 305일이 기준입니다. 305일에 평균 유랑이 10,000kg 이상이고 평균 체세포 수가 30만 마리 이하를 충족하는 농가인데, 이때 최근 산차에 그런 농가에서 가입을 할 때는 이것보다 10% 많은 11,000kg 이상이고 체세포 수가 20만 마리 이하인 젖소를 의미한다. 이 부분은 항상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이게 체세포 수가 죽어서 젖에 이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적을수록 좋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놓으시고, 요거는 또 다시 5점으로 나올 수가 있다 하는 부분에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자, 기타 용어 정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요런 것들이죠. 모짜리 등에서 기름물을 농지로 옮겨 심는다. 앙이죠, 앙. 옮길 이자, 이앙. 그래서 한자로 옮길 인자, 옮길 이자에 모앙자, 모앙, 옮길이, 한자로 한자, 옮길이, 모앙. 그래서 이양이다 하는 부분. 물을 빼고 종자를 싣는 것은 직파입니다. 직파. 담수, 전파, 직파라고 하면 됩니다. 직파. 배에 이삭이 줄기 밖으로 자라는 현상, 출수죠. 출수. 이삭 숫자에 나올 출자. 그죠? 출수다 하는 부분. 논으로 변경한 농지는 전환지죠. 그 다음에 자연현상으로 인해서 간섭성의 바닷물의 유입은 조해입니다. 네, 조해. 이 부분은 언제든지 5점짜리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대지 부분. 대지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거죠. 보험기간 종료를 이전에 질병을 발생한 서면 통제한 후 며칠 이내에 폐사한 경우, 이거 중요하죠. 30일입니다. 그 다음에 축산업이 중단 또는 휴지가 되었을 때, 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을 폭염 해제일로 본다. 요거는 다시 새롭게 공부할 때 사례를 들어서도 알아둬야 될 중요한 포인트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농작물 재해보험의 업무방급 총칙에서 정하는 용어 정리죠. 보험 가액이란 농작물 손해보험에 있어 무엇으로 평가한 금액, 피보험이익을 금전으로, 이는 1차 공부할 때 많이 했죠. 그래서 피보험이익을 돈으로,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험이 발생할 수 있는 무엇을 말한다? 최대의 손해액이죠. 적과와 착과수란 통상적인 적과 및 자연낙과 종료 시점에 달린 나무의 개수다. 여러분들이 합격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바로 적과와 착과수 조사다 하는 부분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7번 문제. 농작물 재해보험의 부록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로 가로에 들어갈 말은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은 발생할 경우 보험에서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거죠. 보험가액은 보험 목적에 발생하는 최대 손해액이죠. 그 다음에 약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보험료를 제외한 계약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계약자 부담보험료, 이게 나올 수 있겠죠. 네. 중요한 핵심 사항 위주로 출제를 하고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그 다음에 5번 문제, 8번 문제. 농작물 재해보험의 부록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로
그렇죠. 이게 한번 나왔죠. 전수조사, 표본조사, 재조사, 검증조사. 이것이 나올 수도 있고, 이 내용, 수확물 모두 조사하는 것이 전수조사고, 표본조사는 경작한 수확물의 특성 또는 수확물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일부를 표본으로 추출하는 조사를 말한다. 재조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7일 이내에 손해평가 잘못했음을, 저도 조사하면서 재조사를 받은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재조사를 딱 한 번 이렇게 재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조사는 그 계약자가 조사하고 난 뒤에 피해율이, 자기가 볼 때는 피해율이 50%라고 주장을 하고 우리가 해보니까 30%입니다. 그러니까 이 갭이 좀 많을 때 계약자는 50%임을 주장하기 위해서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럴 때는 7일 이내에 손해평가 잘못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진 등을 제출한 경우 재보험사업자가 다른 손해평가원을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는 조사를 재조사라고 한다. 중요하죠. 검증조사는 그렇지 않고, 저도 검증조사를 몇 번 받았죠. 콩조사를 하게 되면 이게 한 1000군데 이상이 됩니다. 1000군데 중에서 그죠? 한 30군데를 이렇게 검증조사를 하죠. 그러면 여기는 제가 하고, 여기는 다른 사람이 하고, 여기는 또 다른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A, B, C, D, E, 여러 사람의 평가사가 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편차가 나거나 아니면 정확하게 조사를 했는지, 재보험사업자 또는 누가 하죠? 재보험사업자입니다. 재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손해평가를 실시하는 보험목표를 중에서 일정 수를 이미 추출합니다. 그렇게 해서 검증조사를 한다. 이거는 항상 나올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것도 아주 중요한 기본이죠. 요거는 적과점 품목에서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 용어의 정의에서도 나올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죠. 실제 결과 주수다. 실제다 말 실제. 그래서 가입일자 기준, 가입일자를 기준으로 농지에 식재된 모든 나무수, 다만 인수 조건에 따라서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나무수는 제외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실제니까 이건 돈과 관련된다. 돈. 그죠? 보상해 주는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결과 주수에서는 가입일자를 기준한다. 고사주수는 실제 결과 나무수, 기준이 이제 실제 결과 나무수가 되겠죠. 보상하는 손해가 되겠죠. 보상하는 손해. 그래서 2번은 실제 결과 나무수 중 보상하는 손해를 이야기한다. 보상하는 손해로 고사된 나무를 얘기한다. 기수학 주수는 실제 결과 나무수 중에서 언제 우리가 조사일자를 기준으로 수확이 완료된 나무수를 이야기한다. 자, 조사 대상 주수는 많이 공부했죠. 실제 결과 나무수에서 고사주수, 수확 완료주수, 수확 불능주수, 그 다음에 세모에 해당되는 미보상주수. 그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적과, 이 해거리를 방지하죠. 해거리를 방지하고 안전 수확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과실이 숙기에 과다한 수분을 흡수하고 난 후 고온으로, 이게 감귤 조사할 때도 많이 나옵니다. 열과라고 하죠. 열과. 매몰됐다. 산사태 주간부에 얼마? 30% 이상이 묻힌 상태입니다. 30%. 도복되었다 하는 것은 45도 이상 기울이거나 넘어진 상태. 이 숫자는 아주 중요합니다. 절단됐다 했을 때는 저희등의 3분의 2 이상이 분리된 상태. 종실비대기는 콩, 팥의 꼬투리 형성기를 우리는 종실비대기다. 종실이 비대해서 터져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종실비대기가 중요하다. 꼬투리 형성기를 하고, 출수기는 출수니까 요거 70% 정도 출수한 시점. 이렇게 해서 나올 만한 문제 위주로 연습 문제에서 다뤄봤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시설 파트의 문제죠. 시설 파트에서 잔존물 제거 비용은 필수로 이제 생기죠. 사고 현장에서 잔존물의 해체하고 청소 비용 및 요거 상차 비용이에요. 상차. 차에 싣는 비용을 우리 상차를 합니다. 차에 싣는 비용 상차라고 해도 정답 처리가 됩니다. 상차. 다만 보장하지 않는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거나 관계법에 의해서 제거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 다음 대입금 보전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해서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이거 중요하죠.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기타 협력 비용은 재보험 사업자가 요구에 따르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이기 때문에 AABBC에서 AABBC에서 아무 꼬다리가 없죠. 여기 꼬다리가 없기 때문에 전부 다를 줍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차 1과목은 전체 문제 풀이를 VIP반에서 풀어봤습니다. 요것은 향후에 새로운 교재로서 다시 한번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끝나고 난 뒤에 4월달부터는 기출문제 그리고 모의고사를 중심으로 VIP반에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